1억이요? 가능은 합니다. 두 번째 게스트, 김현직이 친구이자 부동산 관련된 컨설팅이나 중개 10년 넘게 강남에서 해온 제 친구를 소개하면서 제가 궁금했던 것도 물어보고 인터뷰를 저희 요청했더니 흔쾌히 요청해 주셔서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일단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업은 이제 부동산업으로 지금 강남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나이는 37이고, 또 부동산은 이제 10년하고 이제 11년 차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뭐 부동산업 이외에는 뭐 개인적인 업무들도 있긴 한데, 오늘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부동산 일을 그러면 10년 전에 어떻게 하시다가 이 일을 좀 하시게 됐나요? 네. 사람 만나는 일을 또 좋아했었었고, 또 나름 활발해서 뭐 영업적인 일도 좀 잘 맞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주변에 이제 번유로 한번 면접을 보게 됐었고, 부동산 일을 시작하게 됐었을 때, 뭐, 크게 하면 좀 돈을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10년 전에 부동산 시작하셨을 때는 네. 요즘 우리가 많이 하는 그 다방, 직방, 픽업된 좋은 방 구하기 이런 어플이 없었을 플랫폼이라는 게 없었을 때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거리하고 지금 거리하고 차이가 그런 플랫폼이 나왔을 때랑 네. 플랫폼이 나오지 않았을 때랑의 그 부동산을 일하는 수입 자체가 네. 뭐 줄게 된 건가요? 아니면 많게 된 건가요? 이게 시너지가 나게 된 건가요? 궁금했어요. 이게 참 시너지 효과를 보는 부동산도 있는데, 못 보는 부동산도 꽤 있습니다. 근데 직방 다방을 보는 수요층 자체가 이제 손님인 거죠, 보통. 그래서 손님들이 부동산을 찾게 되는 것들은 이제 손님 측 부동산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일종의 이제 부동산 내에서는 물건지 측, 주인 측으로 나눠지는데, 손님 측 부동산을 하는 분들은 사실은 영향을 많이 받았던 봐야죠. 다른 플랫폼을 썼던 분들이 직방 다방으로 인해서 뭐 많이 비중이 줄고 손님들이 줄고 매출이 줄고 하는 것도 많이 봤고요. 직방 다방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을 보면 또 매출이 많이 늘은 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그걸 잘 플랫폼이란 걸 잘 이용을 하면 돈을 네. 벌 수도 있었고, 그러면은 네네. 우리 부장님께서는 플랫폼을 이용을 잘 하시는 분이신가요? 이제 과거에는 플랫폼을 이용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최근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 부동산 허위 매물건으로 해서 이제 네. 그 체벌이 좀 과해져서 그 허위 매물이 엄청 많이 줄었다라고 제가 뉴스를 맞습니다. 봤거든요. 네네네. 실제로 많이 준 건 사실입니다. 과거에 굉장히 많았던 그 과열됐던 뜨거웠던 시장이 또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많이 안정화된 건 사실입니다만, 그게 진행된 지가 한두 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 전에 있던 때와 이후의 때 아직 데이터가 비교가 된 건 아니지만 체감상으로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 일을 하셨으면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대한민국의 중심은 또 서울이면서 서울의 중심도 강남 아니에요? 강남에서 그런 부동산업을 또 10년을 하셨으면 네. 재밌거나 뭐 신기하거나 스펙타클했던 일들이 있었으면 좀 몇 가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뭐 많은 분들도 다양한 경험을 하셨겠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경우들은 강남 쪽에서 있다 보면 아무래도 연예인이라든지 방송인 공인들을 많이 보게 되고, 또 계약은 꼭 하지 않더라도 손님을 모시고 어떤 물건을 갔는데 그곳에 있는 세입자 또는 임대인이 연예인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6, 7년 전쯤 일인데, 소녀시대 쏘라든지 소녀시대 숙소를 네. 이제 한창 이제 뜨겁고 인기가 높은 요즘 말하는 거 이치가 하는 그런 숙소. 네, 그래서 인기 아이돌이었다든지 그런 집을 구해준다든지 사무실 구해준다든지, 아니면 가면서 이제 그렇게 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데 내가 저한테 왜 얘기 안 했어? 소녀시대 숙소를 알아봐줬다 이런 것처럼 네네네. 가게마다 빡 재밌는 그런 에피소드가 없나요? 이제 남성분들이 어떻게 보면 로망이라고 할 수 있죠. 좀 굉장히 좀 예쁘신 손님 집을 계약을 했는데 저녁을 초대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럼 이건 언제적? 제가 한참 젊을 적. 총각일 때? 네, 그렇죠. 총각일 때. 마침 결혼해서. 총각일 때 이제 집을 초대를 해서 좋은 집을 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에 또 초대해 주신다니까 막상 가게 됐는데, 갔더니 이제 술을 한잔 하시겠냐고 해서 주시면 그냥 대리해서 불러가고 운전해서 가면 되니까 그렇죠. 네, 부르게 됐죠. 라면 먹고 갈래.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술도 좀 됐고 자고 갈래 이렇게 하시길래 대놓고 그냥 다이렉트로요? 이제 술 마시면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다가 저는 그때 궁금한 게 네. 그 월 평균 수입이 좀 어느 정도? 예, 수입이라고 하면 나름의 이제 영업직에 가깝습니다. 부동산 일을 하셨을 때 월급을 받는다는 개념은 굉장히 적어요. 대부분 계약에 대한 비율이나 수당 형태인 경우들이 많고 그러면은 사실은 뭐 계약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또는 중개에 대한 경력이나 개인차가 너무 큽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시기에 따라도 다 다릅니다만 아주 뭉뚱그려서 얘기를 드리면 한 2, 300만 원 정도부터 많게는 한 1000만 원 이상을 쉽게 표현하면 연봉이 3, 4천일 수도 있고 1억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되면 계산하기 쉽게 우리 강남 기준으로 1000에 80 이런 거를 계약을 한 번 했다. 그러면 그 건 한 건당 얼마나 받아요? 이게 1000에 80, 90 이런 이제 기준가라는 개념 때문에 법적 수수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가. 그러면은 사실 최대 한도가 3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30만. 그렇다면 계산을 굉장히 쉽게 보면 10개를 계약을 했다고 치면 3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본인이 이제 계약을 다 하는 개념이면 이제 내가 대표일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직원으로서 있게 되면 이제 비율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50대 50, 60대 40, 70대 30이라서 그 비율에 따라 가는 거지만 최대 뭐 한 70%, 최저 한 50%가 되면 따지고 들면 그 말씀하신 기준가의 뭐 1억 이하 또는 1억 정도를 계산했을 때 20개 또는 30개를 써야 되는데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러면 1,400을 벌기가 힘들다는 소리인데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계약이 이제 항상 뭐 보증금 1000에 8, 90이 있는 게 아니라 2억 전세, 뭐 3억 5천 전세, 또는 뭐 조금 기준가 높여서 사무실 같은 거 계약하시게 되면 뭐 5천에 300. 그래서 기준가들이 훨씬 높아지는 것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두 개씩 있으면서 뭐 1000에 8, 90, 뭐 5천에 50 이런 반전세들부터 해서 전세까지 다양하게 계약을 하다 보면 이제 계약 개수가 꼭 20개씩은 되지 않더라도 10개 전후만 되더라도 한 300만 원가량 버는 데는 크게는 무리는 없습니다. 단 이것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또 운도 좀 따라가기도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렵고 또 배우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뭐 3, 400, 4, 500 이상을 쉽게 벌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최고의 한 건 건바이 매출이 최대 매출이었던 분들 얼마인가요? 네. 제가 저의 경우를 말씀해요. 네네네. 한 건으로 빵 했는데 그 예를 들면 한 2달치 월급으로 벌었다 뭐 이런 거 있나요? 그렇죠. 가장 큰 거는 큰 거 한 장입니다. 1000만 원 이런 게 있죠? 1억은 아니고? 그 큰 거 한 장. 1000만 원 이상인가요? 한 건에 1억? 가능은 합니다. 언제적 이 일을? 한 6년 정도 전, 6, 7년 정도 전 얘기인 나한테 왜 술 안 샀냐? 어떤 물건이었는지 대충 살짝 뭐 분야 새로워진 상가? 아닙니다. 이제 아파트였고요. 강남이었겠죠? 강남 아파트 분양 에 있는 분양가가 뭐 한 4, 50억 하던 보통 이제 제가 말하는 경우들은 굉장히 비싼 이제 고급 아파트, 이제 고급 빌라라고들 옛날에 표현을 했던 이제 그런 것들을 분양하게 됐을 때 또는 중개를 하게 됐을 때 리베이트라는 개념이 생기고요. 또 기준가가 굉장히 높은 뭐 실은 강남에서는 뭐 다른 지역과는 달리 50억 뭐 이런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에요. 물론 굉장히 금액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강남에 있다 보면 100억, 1000억을 좀 우습게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주변에 빌딩들이 300억짜리가 매매가 됐다. 이럴 경우는 수수료가 몇 억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궁금했던 것 중에 네네네. 여러분 은퇴를 하시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는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신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툭 하면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 좀 해봐 이런 얘기를 좀 저도 주변에서 몇 번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쉽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고 그걸 땄을 때 거리가 금방 이렇게 말한 대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아닌데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매해 몇만 원 정도죠? 맞아요. 몇만 원씩 시험을 쳐서 자격증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우선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격증 자체에서 어떤 일을 할까 고심하시는 분들한테 또 부동산 중개업도 어떻게 보면 대안이 된다고 생각하셔서 막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40, 50대, 60대 아주머니나 이제 아저씨분들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
분들도 많이 준비하고 부장님도 제가 친구로서 살짝 알고 있지만 어머니께서 또 네. 예전에 딸을 깎아놓으신 것 때문에 네. 거기에 영향을 받으셔서 부동산을 또 하게 되신 거네요. 예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 부동산 중개업이나 네. 부동산업에 대해서 이죠.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네. 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강남에서 있으시면서 강남 이외에 대한민국에 대한 부동산의 생각이나 좀 전문가마저도 너무 많죠. 의견이 다 굉장히 다르니까. 달라요. 네,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제 의견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밑밥을 살짝 제 의견이 모두 이게 그렇죠. 네, 네. 정답이다는 아닙니다.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서울이 부동산 값이 오른다고 제주도 오르는 건 또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개별 문제고 큰 흐름을 봤을 때 이게 최근 부동산 한 3, 4년간 많은 부동산 상승이 있었고 엄청 많았죠.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많이 올랐다. 네. 또는 지방도 엄청 오르잖아요. 그렇죠. 또 이어서는 사실은 부동산이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정리를 하면 소폭 하락 또는 보합이 되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 상승된 상태에서는요. 변수들은 많이 있는 게 정부 정책과 그렇죠. 대출 규제. 그렇지.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도 사실은 끝나고 또 다음 어떤 대선에서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세계 경기라든지 지금 코로나가 되는 어떤 특수한 상황도 여파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장기간 봤을 때는 소폭 하락 및 보합 그리고 이후 상승을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앞으로 내 집을 장만하는 데 있어서 지금 장만하는 게 좋은가 아닌가라고 물어보신다면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한 1, 2년 후 네, 정책을 조금 더 어떻게 그렇죠. 앞으로 네. 바뀌어갈지 보시면서 네, 거기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10억짜리가 5, 6억으로 되는 급락은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럴 것 네.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경제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죠. 좋은 말씀.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싶은데 이렇게 요즘 취업난이다 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많이 알아보기도 하고 부동산 쪽에 영업 관련된 서비스업 관련된 일을 준비하거나 면접을 보려고 하는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좀 몇 가지 조언이나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질문이. 부동산이 굉장히 화려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내 업에 내 적성에 맞나라고 보시려면 일단 부동산 일을 한번 해보셔야겠지만 하시기 전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또 임대인, 임차인, 매도인, 매수인, 양수인, 양도인 중간에서 하는 입장이다. 말 그대로 중개하는 업 관련해서 근무를 하시려고 하시면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업이 사람을 굉장히 잘 헤아릴 줄 알고 속마음을 끌어낼 줄 아는 쉽게 표현하면 내 사람이 돼야 되고 내 물건이 돼야 되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좀 학업이 사실 일과에서는 크게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좀 만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좀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